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입니다. 네, 데이터 시각화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정보의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지적 부담 없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래프와 차트, 도표 제작 방법에 대한 기본 원리와 실전 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로는 시각적 속성의 의미와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바꾸기, 잉크양 비례의 원칙, 효과적인 색 사용을 위한 조언 4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시각적 속성의 의미와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시각화는 먼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통해 데이터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변환하고 변환한 속성들을 최종 그래프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시각화 유형은 다양합니다. 산점도, 파이차트, 히트맵, 이들은 언뜻 보면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 시각화 방식들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각화 방식에서 데이터 값이 변환되어 종이에 인쇄되고 모니터에 화소로 배치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값을 정량화 가능한 속성으로 나타내 그래픽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시각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적 속성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요소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줍니다. 지금 보시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는 그 요소가 자리한 지점을 설명해 줍니다. 표준적인 데이터 시각화 작품으로 2차원 도표에서는 X값과 Y값으로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그래픽 요소는 형태, 크기,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선의 굵기와 선의 유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에는 모든 시각적 속성은 연속형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와 표현할 수 없는 이산형 데이터로 나눠집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임의의 정밀한 중간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임의의 숫자 같은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상형 데이터는 이산적인 단위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태와 선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정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적 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 각 데이터 값을 어떤 시각적 속성과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들은 반드시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나타내려면 각 데이터 값을 어떤 시각적 속성과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X축을 그렸으면 어떤 데이터 값을 X축에 어디에 위치시킬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데이터 값을 어떤 도형이나 색으로 표현할지도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을 시각적 요소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스케일, 즉 척도입니다. 스케일은 데이터와 시각적 속성과의 연결 방식을 정의합니다. 스케일은 반드시 1대1로 대응되어야 하며 데이터 값마다 단 하나의 시각적 속성 값이 대응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와 스케일이 1대1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데이터 시각화 결과에 모호성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잉크양 비례의 원칙입니다. 우선 잉크양 비례의 원칙은 색조를 넣은 영역 수치값을 나타낼 때 색조가 들어갈 영역의 면적은 해당 값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서 잉크를 말하는 것은 배경색을 제외한 모든 시각화 요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곳에는 선, 점, 색칠 영역, 텍스 등이 있습니다. 이 잉크양 비례 원칙을 어긴 도표도 가끔 발견되긴 하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줍니다. 그럼 잉크의 비례 원칙의 예시로 먼저 선형축 도표 그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형축 도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시각화 방식입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예시가 하와이 카운티의 중위 소득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간단히 보면은 하와이 카운티는 몹시 가난하고 그에 반면에서 호놀룰루 카운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부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에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이 5만 달러로 출발하였다는 점인데요. 각 막대기의 끝점은 카운티별 실제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막대 높이는 중위소득 5만 달러라는 임의 숫자에 대한 초과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이 도표에서 Y축을 기준으로 한 막대의 끝점이 위치보다 막대의 높이에 가장 중요한 정량 정보를 판단하게 되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 데이터셋을 제대로 시각화한다면은 극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중위소득이 다르긴 하지만 결코 전 그림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효과는 떨어뜨렸어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형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를 항상 0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로그축이 있는 도표 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축을 따라 도표를 그릴 때 막대나 직사각형 같은 도형이 차지하는 면적이 데이터 값과 저절로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 값이 축을 따라 일직선으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사실 로크 변환 좌표에서 잉크양 비례 원칙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로그 스케일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심점은 이번에는 1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로그 스케일을 그리는 막대 비율을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 0을 보시게 되면 약간 모호한 성질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1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데이터 값을 면적으로 나타내기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들은 모두 하나의 선을 따라 데이터를 시각화했는데요. 그래서 X축이나 Y축에서의 위치와 면적이 모두를 통해 데이터 값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값을 보여주는 주된 요소는 위치고 면적은 부차적인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면적을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요소를 활용해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게 바로 데이터 값을 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지금 보시는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각도로 바꾸고 그 각도는 원형축 기준의 위치로 표현되지만 사실상 우리 파이 차트에서 이식하는 시각적 요소는 각도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각 조각의 면적이 각도에 비례하고 각도에 해당되는 조각의 데이터 값이 비례하게 되죠. 이 파이 차트를 활용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도 막대 형식보다 덜 차이나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막대 형식으로 똑같은 수치를 두고 만든 건데요. 이렇게 차이나게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인지 기능이 면적보다 거리나 길이 차이를 더 잘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은 파이 차트의 사각형 버전인 트립맵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확실히 인구 차이가 그만큼 뚜렷하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효과적인 색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없는 무분별한 색 사용을 금해야 한답니다. 색을 쓸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범주에 일일이 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색을 사용하는 것은 도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함인데 시각적 혼란을 초래해 데이터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구분해야 할 범주가 8개 이상이라면 데이터 포인트에 색을 입히는 대신 바로 옆에 레이블을 달아주는 형식 같은 것으로 좀 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명확한 목적 없이 일단 색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정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강하고 튀는 색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넓은 면적에는 너무 채도가 높은 색을 입히지 않으며 색이 띄면 독자가 도표를 꼼꼼하게 살피는 데 있어서 힘듦을 주기 때문에 빼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단조적 색상 스케일의 구성입니다. 색상 스케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데이터 값의 크고 작음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둘째 색상의 차이는 데이터 값의 차이에 부합해 시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색상 스케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색 스케일인데 무지개 색상이 비단조적 색상 스케일로서 색 범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순환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시작하여 보라색으로 끝나는 무지개색은 데이터 포인트가 인접한 좌표의 자리는 이 경우 이 두 자리의 값이 서로 양극에 위치한 값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무지개는 굉장히 비단조적이므로 어느 부분은 은은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무지개색으로 시각화하였을 때 데이터의 특성이 묻히거나
가역적인 속성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담으로는 무지개 스케일은 채도가 너무 높아서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진다는 사실도 있었답니다. 다음은 색각 이상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표에 쓸 색을 고를 때는 언제나 색각에 이상이 있는 독자, 색약 생명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색각 이상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별하는 색들을 전혀 구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과 녹색과 같은 특정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녹색과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적색맹, 적색약 및 녹색맹, 녹색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색상 스케일은 순차적, 발산형, 정서적 스케일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셋 중에서 색각 관련 문제에 가장 적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순차적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순차적 스케일을 제대로 디자인하면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 순으로 연속적인 그라데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색이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이 선명하게 보여서 데이터 값의 크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가장 좋은 방식은 색각 이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자신이 만든 도표를 시험해보는 것이랍니다. 특정 색상의 스케일에만 의존하게 되면 한정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그래프를 데이터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래프와 색 등을 이용해야 같은 주제를 두고도 최대한 그 주제의 본질을 살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